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바로 연산군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한 명의 왕을 그런 끔찍한 괴물로 만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물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뭐랄까 절대적인 타락의 초상화 같은 겁니다. 그냥 좀 엄격한 왕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아예 기생집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심지어 자기한테 반대했던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훼손하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잔혹함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연산군은 원래부터 이런 괴물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러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폭군의 초상입니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대체 어떤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혀는 몸을 베는 칼날과도 같다. 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신원패라는 이름표에 새겨진 문구였는데요. 당시 모든 관료가 이걸 목에 걸고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너 말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죽음이야 라는 물리적인 협박을 목에 걸고 다녔던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이 극명한 대비예요.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초기에는 국방도 강화하고 책도 편찬하고 학자들과 토론도 하는 꽤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국립대학을 자기 유흥 장소로 만들고 죽은 사람 시신까지 훼손하는 그런 왕이 됐을까요? 이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에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너져 내린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붕괴의 과정을 이해하려면요. 그를 둘러쌌던 거대한 압박,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 시스템 그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절대군주가 아니었어요. 그 권력은 삼사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기관들한테 계속 견제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속한 학자 관료, 우리가 대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의 정책을 막 비판하고 다른 관리들 비리 감시하고 심지어 왕의 교육까지 담당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언론, 검찰, 감사원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정말 막강한 견제 세력이었던 거죠. 근데 연산군한테는 이 시스템이 견제가 아니라 그냥 모욕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아니 국가 정책은 그렇다 쳐도 자기가 사적으로 뭘 하든 취미가 뭐든 일일이 간섭하고 비판하니까 이걸 충언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능상, 그러니까 아래 것들이 감히 윗사람을 무시하는 용서할 수 없는 하극상으로 본 거죠. 왕으로서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나중에는 이 시스템 자체를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불만은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건 그가 왕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아주 깊고 개인적인 상처 때문이었어요. 연산군은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자기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알게 된 진실이 뭐였냐면 자기 생모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던 거죠. 정치적인 모함에 빠져서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 성종의 명령으로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이 충격적인 진실이 그의 정신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가 왕이 돼서 이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으려고 어머니의 지위를 복권시키려 하잖아요. 그런데 늘상 자신에게 도덕과 원칙을 철파하던 바로 그 관료들이 이번에는 아버지의 유언이니 유교 원칙이니 하는 것들을 들이대면서 그걸 막아선 겁니다. 심지어 아들로서 어머니를 제대로 추모할 권리마저 부정당한 거죠. 그의 가장 깊은 슬픔이 국가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힌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감과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만나니까 거대한 심리적 화약고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화약고는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사화라고 부르는 두 번의 끔찍한 피해 숙청으로 폭발하게 되죠. 자, 이 연표를 보면 비극의 과정이 한눈에 보이죠. 1495년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 명예를 회복시켜주려 하지만 신하들 반대에 막혀서 좌절하죠. 그리고 딱 3년 뒤 그 억눌렸던 분노가 첫 번째 피바람, 바로 무오사화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광기는 1504년 어머니의 죽음과 아주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을 향한 복수극 갑자사화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숙청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무오사화는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을 찍어 누르기 위한 나름 계산된 정치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갑자사화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수년간 억눌려 왔던 한 아들의 분노가 폭발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무차별적인 복수의 광풍이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정적들까지 가만두지 않았어요.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목을 베는 이른바 부관참시라는 끔찍한 형벌을 내린 거죠. 이건 그냥 잔인한 걸 넘어서 죽어도 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온 나라에 보여준 극도의 공포정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숙청 이후에는 자신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아예 뿌리 뽑아버립니다. 언론 역할을 하던 사관은 없애고 자문기구였던 홍문관도 없애고 감찰 기능의 사원부도 힘을 다 빼앗아버리죠. 심지어 나중에는 익명의 한글 비방서가 하나 붙었다고 아예 한글 사용까지 금지시켜버립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혀와 귀를 다 막아버린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공포정치가 영원할 수는 없겠죠?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1506년 그가 억압했던 신하들의 힘을 합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은 하루아침에 폐위되고 유배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불과 2달 뒤 유배지에서 병으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폭군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외로웠던 거죠. 그렇다면 이 폭군은 역사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절대 권력을 그토록 원했던 그의 실패는 오히려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하들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선의 정치 지형도를 영원히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한국 역사에서 폭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울 수 없는 상징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인생을 따라와 보니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그의 끔찍했던 행동들은 물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죠. 하지만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시스템의 압박, 그리고 아들로서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알고 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연산군은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 같은 시스템이 한 인간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린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